어제 아침 열쇠를 찾느라 무려 20분을 헤맸습니다. 가방 속 뒤지고 소파 쿠션 뒤지고 심지어 냉장고 위까지 확인했죠. 결국 현관문 손잡이에 있더군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물건 잃어버리고 집은 어수선하고 정리해도 금세 다시 엉망되는 상황.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정리를 못해. 성격이 게을러서 그렇다. 혹은 타고난 성향 문제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는 성격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예요. 일본에서는 90 넘은 어르신도 혼자서 집을 말끔히 관리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집이 정리를 도와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집이 먼저 도와주게 만드는 것, 의지력에만 기대지 않고 환경이 자동으로 정리를 유도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 출근 전 90초면 끝나는 루틴이 있습니다. 현관문 닫으면 불이 자동으로 꺼지고 열쇠는 정해진 트레이에 놓습니다. 가방은 고정된 후크에 걸면 끝.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되니까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정리 실패에 대한 오해 3가지가 사라집니다. 첫째, 나는 원래 정리를 못한다는 생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정리는 성격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둘째, 의지가 약하다는 자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의지 대신 습관과 환경을 쓰면 됩니다. 셋째, 나이 들어 이제 바뀔 수 없다는 생각도 없앨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효율적 설계가 더 필요합니다. 실제로 75세 어르신 한 분은 이 방식을 적용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집이 내 편이 됐다. 무릎이 아파도 청소기 덜 끌고 다니고 물건 찾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실용적인 정보를 더 자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막연히 집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르거든요. 마치 병원에서 진단 없이 치료하는 것과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합니다. 집을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점검하는 거죠. 현관, 주방, 거실, 침실, 욕실, 베란다. 이렇게 6군데입니다. 각 구역마다 6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표면, 바닥, 수납, 냄새, 빛, 통로. 이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주방을 볼까요? 표면 체크부터 해보세요. 조리대 위에 뭐가 놓여 있나요? 설거지통 옆 공간은 깨끗한가요? 바닥은 어떤가요? 발밑에 끈적한 느낌은 없는지, 구석에 먼지는 쌓이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수납 상태도 중요해요. 서랍을 열면 물건들이 뒤섞여 있진 않나요? 냄비 뚜껑 찾느라 이것저것 꺼내야 하나요? 냄새도 체크해야 합니다. 음식 냄새가 배어 있거나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없는지 맡아보세요. 빛은 충분한가요?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그곳부터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통로예요. 주방에서 냉장고까지, 싱크대에서 가스레인지까지 이동할 때 걸리는 게 없나요? 이렇게 6항목을 30초 안에 쭉 훑어보는 거예요. 아, 이건 괜찮네. 저건 좀 문제가 있고. 여기는 심각하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현관도 마찬가지예요. 신발장 위 표면은 깨끗한지, 바닥에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진 않은지, 우산 꽂이 안은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실은 어떤가요? 소파 위 표면,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 TV 주변 선정리, 공기 순환은 잘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침실도 똑같습니다. 침대 위와 옆 테이블, 바닥 상태, 옷장 정리, 환기,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깔끔한지 보세요. 욕실은 특히 중요해요. 세면대 주변, 바닥 물기, 수건 정리, 곰팡이 냄새, 환풍기 작동, 문 여닫기 편한지 확인하세요. 베란다도 빼먹으면 안 돼요. 난간과 바닥, 화분 정리, 빨래 공간, 먼지와 매연, 햇빛 차단,
실내 출입 동선까지 체크하세요. 이렇게 하면 A4 한 장에 우리 집 전체 상태가 한눈에 보입니다. 아, 주방 수납이 가장 심각하구나. 거실 바닥 관리가 시급하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현관에서 30초 체크하고 즉시 할 수 있는 건 신발 2켤레 정렬하기, 우산 꽂이 물기 닦기, 주방에서는 조리대 위 물건 하나 치우기, 싱크대 물때 한번 닦기, 거실에서는 소파 쿠션 털고 정렬하기, 바닥 물건 하나 제자리에 두기, 침실에서는 침대 정리하기, 옷 한 벌 옷장에 걸기, 욕실에서는 세면대 물기 닦기, 바닥 물기 제거하기, 베란다에서는 마른 빨래 걷기, 화분 하나 정리하기. 이런 작은 조치들이 쌓이면 집 전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현재 상태만 파악하면 됩니다. 여기는 좋고 여기는 보통이고 여기는 문제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체크맨만 있으면 어디서부터 정리를 시작할지 어떤 순서로 할지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다음에는 이 체크맵을 바탕으로 우리가 집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피곤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집에 돌아왔을 때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하고 집에 오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방 어디 둘까? 열쇠는 어디 놓을까? 손은 씻어야 하고 휴대폰 충전도 해야 하고 이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아주 영리하게 해결해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동작이 직선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귀가, 손 씻기, 수납, 충전. 이 네 단계가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앞에 가방 걸 후크가 있어요. 가방을 걸고 2걸음 옆으로 가면 손 씻는 세면대가 나와요. 손 씻고 돌아서면 열쇠 놓을 트레이가 있고 그 옆에는 휴대폰 충전독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선을 짜놓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우리 집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현관 바로 옆 벽면을 활용하세요. 문 열자마자 오른쪽 벽에 후크 하나, 그 아래 작은 트레이 하나, 옆에 충전 공간 하나. 이렇게 세팅하면 돼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배치하세요. 현관에 가방과 열쇠, 거실 입구에 손 씻을 물티슈, 소파 옆 테이블에 충전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주택에 사시는 분은 더 여유가 있죠. 현관 신발장 위, 복도 벽면, 거실 콘솔 테이블을 순서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벽에 못 박기가 어려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대체안이 있어요. 문에 거는 후크, 자석으로 붙이는 선반, 바닥에 세우는 스탠드를 활용하세요. 중요한 건 위치예요. 최대한 직선 동선으로 만드는 거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집에 들어와서 평상시 하는 동작들을 천천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문 열고 신발 벗고 가방은 어디다 뒀지? 열쇠는 테이블에 두고 손 씻으러 화장실 가고 다시 나와서 휴대폰 충전하러 침실 가고 이렇게 하면 집 안에서도 엄청 많이 걸어 다니게 돼요. 하루 종일 피곤한데 집에서도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대로 동선을 잘 짜놓으면 어떨까요? 문 열고 신발 벗고 바로 가방 걸고 2걸음에 손 씻고 돌아서서 열쇠 놓고 휴대폰 충전하고 끝. 같은 일을 하는데도 걸음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피로도도 훨씬 적죠. 이런 동선 디자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져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한데 불필요한 걸음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걸리는 물건이 없어야 해요. 어둠 속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동선도 체크해 보세요. 침실에서 화장실, 화장실에서 주방, 주방에서 현관까지.
이 길목에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게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 동안 자신의 동선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집에 들어와서 항상 소파에 가방을 던져 놓는구나. 핸드폰은 항상 주방 조리대에 두는구나. 이렇게 본인의 자연스러운 패턴을 파악한 다음 그 패턴에 맞춰서 수납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몸에 밴 습관을 활용하는 게 훨씬 쉬워요. 동선이 정리되면 다음 단계가 보여요. 바로 시야를 깔끔하게 만드는 거죠. 집이 깔끔해 보이는지 어수선해 보이는지는 사실 몇 개의 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수평면들이죠. 식탁, 조리대, 거실 테이블. 이 세 곳만 깨끗하게 비워두면 집 전체가 정리된 것처럼 느껴져요. 신기하지 않나요? 다른 곳은 그대로 두고 이 세 면만 정리해도 우리 집 정말 깔끔하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가장 넓은 면적부터 인식해요. 그래서 테이블 같은 큰 면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전체가 지저분해 보이는 거죠. 반대로 이런 면들이 비어 있으면 여기는 정리가 잘 되어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돼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빈 면적이 70% 이상이면 청결하다는 인지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해요. 이걸 일본에서는 삼면 원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식탁부터 보겠습니다. 식사 후에 그릇만 치우고 끝내지 마세요. 테이블 위에 모든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조미료통, 휴지통, 심지어 테이블복까지도요. 완전히 비어있는 식탁을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다음은 조리대예요. 여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죠. 전자레인지, 밥솥, 정수기 같은 가전제품들이 많아서요. 하지만 적어도 조리할 공간만큼은 항상 비워두세요. 도마 놓을 자리 정도는 확보해야 해요. 그 외의 공간도 최대한 비우려고 노력하시고요. 설거지통도 조리대 위에 두지 마세요. 싱크대 안쪽이나 아래쪽 공간을 활용해 보세요. 거실 테이블도 중요해요. 리모컨, 잡지, 과일, 간식이 항상 올려져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소파 옆 바구니나 서랍을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 매번 치우기가 번거로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오히려 더 편해요. 왜냐하면 물건들이 정해진 자리가 있으니까 찾기도 쉽고 치우기도 쉬워지거든요. 무엇보다 시각적 피로가 확 줄어들어요. 어지러운 테이블을 보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뇌가 계속 저거 정리해야 하는데, 저것도 치워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과제 전환 비용이라고 해요. 마치 컴퓨터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면 느려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 피로해지는 거죠. 반대로 깔끔한 면을 보고 있으면 뇌가 쉴 수 있어요. 여기는 신경 쓸 게 없구나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시각적 정리가 더 중요해져요.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주변이 어수선하면 더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세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작은 팁을 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할 때 식탁도 함께 닦아주세요. 물기까지 완전히 제거하면 반질반질한 식탁을 볼 수 있어요. 조리 후에는 조리대를 한번 쓸어주세요. 부스러기나 물기만 제거해도 훨씬 깔끔해 보여요. 거실 테이블은 TV 끄기 전에 한번 정리하세요. 하루의 마무리로 테이블을 비워두면 다음날 아침이 상쾌해져요. 이렇게 세면만 관리해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손님이 오셨을 때도 와, 정말 깔끔하게 사시네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집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보이는 곳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이제 이 깔끔한 기반 위에서 더 체계적인 정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정리를 위해서 1시간씩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죠? 특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미세 루틴을 활용해요. 90초면 충분해요. 각 공간마다 딱 하나씩
90초 안에 끝낼 수 있는 리셋 동작을 정해 놓는 거죠. 현관에서는 신발 정렬하기. 들어오면서 벗어놓은 신발을 가지런히 맞춰 놓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현관이 훨씬 깔끔해 보여요. 주방에서는 조리대 한번 닦기. 부스러기와 물기만 제거해도 돼요. 세제까지 쓸 필요 없어요. 물수건으로 쓱 한 번만 닦으면 끝이에요. 거실에서는 소파 쿠션 털고 정렬하기.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쿠션을 탁탁 털고 가지런히 놓기만 하면 돼요. 침실에서는 침대 정리하기. 이불을 반듯하게 펴고 베개를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기 좋을 정도면 충분해요. 욕실에서는 세면대 물기 닦기. 양치 후나 세수 후에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는 거예요. 거울에 물방울 자국만 제거해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베란다에서는 빨래 집게 한 곳에 모으기. 빨래를 걷으면서 집게들을 바구니에 모아 놓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베란다가 정돈된 느낌을 줘요. 이런 미세 루틴의 장점은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집 전체를 정리해야 해라고 생각하면 시작도 못하게 돼요. 너무 큰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현관 신발만 맞춰놓자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런 작은 일 하나를 마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일도 하고 싶어져요. 주방도 한번 닦을까? 이런 식으로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작은 승리 효과라고 불러요. 작은 성공이 다음 성공을 부르는 거죠. 각 구역별로 구체적인 동작을 말씀드릴게요. 현관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문을 닫으면서 뒤돌아서서 신발 두 켤레를 가지런히 맞춰놓기. 우산 꽂이에 우산이 있다면 물기 털어주기.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진 것 하나만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주방에서는 설거지 후에 조리대를 물수건으로 한번 쓸어주기. 싱크대 가장자리 물기 닦아주기. 가스레인지 주변 기름때 한 곳만 닦아주기. 거실에서는 TV 끄면서 리모컨을 제자리에 놓기. 소파 쿠션 정리하고 담요 개어놓기. 테이블 위 물건 하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기. 침실에서는 일어나면서 베개 자리 정리하기. 이불을 반듯하게 펴고 침대 모서리 맞춰주기. 옷 한 벌을 옷걸이에 걸어서 옷장에 넣기. 욕실에서는 양치 후 세면대와 거울 물기 닦기.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 줍기. 수건을 제자리에 가지런히 걸어놓기. 베란다에서는 빨래를 걷으면서 빨래집게 정리하기. 화분 하나에 물 주거나 위치 바꿔주기. 바닥 쓰레바지로 한번 쓸어주기. 이런 동작들은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힘도 많이 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전에 침실 90초 리셋. 아침 식사 후에 주방 90초 리셋. 저녁에 TV 끄기 전에 거실 90초 리셋. 이렇게 일상 속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끼워 넣으면 돼요. 처음 2, 3일은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기억해요. 자동으로 손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리가 습관이 돼요. 의지력을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집이 깔끔해지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더욱 좋은 방법이에요. 몸을 많이 쓰지 않고도 집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미세 루틴으로 기본기를 다져 놓으면 이제 좀 더 체계적인 수납 시스템을 만들 차례예요. 옷플렉이나 선반에 물건을 진열해 놓으면 예쁘긴 하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생각보다 불편해요. 먼지가 쌓이고 시야가 복잡해지고 정리해도 금세 어수선해 보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닫힘 수납이에요. 문이 있는 수납장, 불투명한 박스, 서랍 같은 것들 말이죠. 왜 이게 좋을까요? 첫째, 먼지가 안 쌓여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물건들이 깨끗하게 보관되죠. 청소할 때도 겉면만 닦으면 돼요. 둘째, 보이지 않으니까 시야가 깔끔해요. 물건이 많아도 문을 닫아 놓으면 정리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셋째, 물건 찾기가 더 쉬워요. 이런 종류는 이 서랍에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기억하기 편해요.
기존의 오플렉을 쓰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어요. 커튼을 달거나 불투명한 박스를 넣어서 닫힘 수납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예산별로 말씀드릴게요. 3만 원 정도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서랍장 하나, 뚜껑 있는 수납 박스 몇 개, 옷장용 부직포 커튼. 이 정도면 기본적인 닫힘 수납은 만들 수 있어요. 7만 원 정도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죠. 원목 서랍장 하나, 패브릭 수납 박스 세트, 선반용 롤 블라인드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15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꽤 완성도 높은 수납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깊이가 있는 수납장, 다양한 크기의 정리함, 라벨 프린터까지 갖출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큰 돈을 써서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공간씩 차근차근 바꿔가면 돼요. 주방부터 시작해 볼까요? 조리도구들을 서랍에 넣어 보세요. 국자, 뒤집개, 집게 이런 것들 말이에요. 오플렉에 꽂아두면 기름때가 쌓이는데 서랍에 넣어두면 깨끗하게 보관돼요. 거실에서는 리모컨, 충전기, 각종 케이블들을 서랍이나 박스에 정리해 보세요. 테이블 위가 훨씬 깔끔해 보일 거예요. 침실에서는 계절 옷이나 이불을 압축팩에 넣어서 침대 및 서랍에 보관하세요. 옷장 공간도 여유로워지고 관리도 쉬워져요. 욕실에서는 세면용품들을 선반 대신 수납함에 넣어보세요. 습기로부터 보호되고 정리도 쉬워요. 라벨은 꼭 붙여주세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큰 글씨로 써서 붙이시는 게 좋아요. 주방용품, 청소도구, 약품, 서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손으로 써도 되고 라벨 프린터가 있으면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닫힘 수납으로 바꿀 때 순서도 중요해요. 먼저 가장 어수선한 곳부터 시작하세요. 보통 주방 조리대나 거실 테이블 주변이죠. 그 다음에는 자주 사용하는 공간 순서로 하시고요. 마지막에 창고나 베란다 같은 곳을 정리하시면 돼요. 박스나 서랍장을 살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큰 걸 사면 물건 찾기가 어려워요. 적당한 크기로 여러 개 사는 게 낫죠. 투명한 것보다는 불투명한 게 좋아요. 시야가 복잡해지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문이나 뚜껑이 잘 열리는지 확인하세요. 매일 쓸 건데 불편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다 숨겨놓으면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분류가 확실해지니까 물건 찾기가 더 쉬워져요. 화장실 용품은 이 서랍, 청소용품은 저 박스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종류끼리 모여 있으니까 재고 관리도 쉬워요. 화장지가 떨어져 가네, 세제가 별로 없네,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닫힘 수납의 또 다른 장점은 손님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하게 정리할 일이 있으면 문만 닫으면 되거든요.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가끔은 이런 방법도 필요하죠. 이제 정말 편리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볼 차례예요. 가장 완벽한 정리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깜빡해도 알아서 되는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리법도 깜빡하면 소용없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깜빡하는 일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동화 트리거를 활용해요.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장치들 말이에요. 첫 번째는 타이머 콘센트예요. 전기밥솥이나 정수기를 하루 종일 켜놓으면 전기료도 아깝고 안전하지도 않죠. 그런데 매번 끄는 걸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타이머 콘센트를 설치하면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요.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자동으로 차단되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고령자분들은 특히 전기 안전에 주의하셔야 하니까 이런 장치가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문 열림 센서예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깜빡하는 경우 많으시죠? 센서를 달아놓으면 30초 이상 열어놓을 때 소리로 알려줘요. 전기료도 절약되고 음식도 상하지 않고 일석이조죠. 옷장이나 현관문에도 쓸 수 있어요. 현관문이 제대로 안 닫혔을 때 알려주는 센서는 보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인덕션 잔열 타이머예요.
요리 후에 인덕션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잔열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타이머가 있으면 정해진 시간 후에 자동으로 알림이 와요.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예요. 네 번째는 수도 자동 차단기예요.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호스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외출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되죠. 자동 차단기는 평상시보다 많은 물이 흐르면 즉시 차단해줘요. 집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공기질 자동 환기 시스템이에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창문을 닫아야 하고 공기가 좋을 때는 환기를 해야 해요. 하지만 매번 확인하기 어렵죠. 자동 환기 시스템이 있으면 실내외 공기질을 비교해서 알아서 환기를 해줘요. 이런 장치들을 설치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전기 관련 장치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잘못 설치하면 화재 위험이 있어요. 특히 오래된 집에서는 전기 용량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물 관련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관 연결 부분은 전문가가 확인해 주는 게 안전해요. 누수가 생기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센서류는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세요. 먼지가 쌓이면 오작동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른 천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제품은 배터리 교체 주기를 달력에 적어두세요. 갑자기 작동 안 하면 당황스러우니까요. 설치 후에는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가족이 모두 집에 있을 때 한 번씩 작동시켜 보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하는지 소리는 잘 들리는지 확인해야 해요. 무엇보다 너무 많은 장치를 한 번에 설치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익숙해지면서 추가하는 게 좋아요. 가족들에게도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얘기해 두는 게 중요해요. 이런 자동화 장치들은 처음에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략이 돼요. 전기료, 수도료 전략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집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부분이 깜빡함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생겨요. 혹시 가스불 끄고 나왔나? 문 잠그고 왔나?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이제 계절별로 집안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어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에 맞는 정리법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 집안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봄에는 미세먼지, 여름에는 장마와 습기, 겨울에는 건조함과 난방 문제가 있죠. 일본 사람들은 이런 계절 변화에 맞춰서 집 배치를 바꿔요.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집도 계절 옷을 갈아입는 거죠. 봄 모드부터 볼게요. 미세먼지가 심한 봄에는 공기관리 스테이션을 만들어요. 현관 근처에 공기청정기, 마스크 보관함, 외투 털이소를 모아두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면 바로 이 스테이션에서 먼지를 털고 마스크를 갈아 끼고 깨끗해진 다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베란다에는 빨래 건조 공간 대신 방진막을 설치해요. 창문 앞에 얇은 커튼이나 방충망 같은 걸 달아서 미세먼지가 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실내에는 공기 정화 식물들을 곳곳에 배치하고요. 산세베리아, 스파티필럼 같은 식물들이 공기를 깨끗하게 해줘요. 그리고 물걸레질을 자주 하게 되니까 청소도구를 사용하기 편한 곳으로 옮겨 놓아요. 장마철에는 완전히 다른 모드로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습과 환기 스테이션이에요. 제습기를 거실 중앙에 놓고 선풍기로 공기 순환을 도와줘요. 빨래는 실내에서 말려야 하니까 베란다 공간을 실내 건조장으로 바꿔요. 제습기와 서큘레이터를 활용해서 빨래가 빨리 마르게 하는 거죠.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까 모든 수납 공간에 제습제를 넣어놔요. 특히 신발장, 옷장, 이불장에는 꼭 제습제를 두세요. 욕실은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사용 후 바로 환풍기를 돌리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해요. 곰팡이 방지 스프레이도 정기적으로 뿌려주고요. 그리고 실내 슬리퍼를 여러 켤레 준비해 두세요. 바닥이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발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겨울 모드는 또 달라요. 난방비 전략을 위해서 보온존을 만들어요.
거실과 침실을 중심으로 문을 닫고 다른 공간은 최소한만 난방하는 거죠. 창문에는 뽁뽁이나 단열 필름을 붙여서 찬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요. 문틈에도 문풍지를 붙이고요. 가습기를 여러 곳에 배치해야 해요. 건조하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피부도 거칠어지거든요.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것만으로도 가습 효과가 있어요. 전기장판이나 온열 매트는 안전하게 사용해야 해요. 타이머를 설정해서 밤새 켜놓지 않게 하고 정기적으로 선 상태를 확인하세요. 각 계절별 체크리스트도 만들어두면 좋아요. 봄철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마스크 재고 확인, 방진용품 정리, 공기정화 식물 관리, 물걸레질 도구 점검. 장마철에는 제습기 물통 비우기, 제습제 교체, 곰팡이 점검, 실내 건조 공간 확보, 환기 타이밍 체크.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안전 점검, 가습기 청소, 단열용품 설치, 보온용품 정리, 실내 온도 관리.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하나씩 준비하면 돼요. 베란다 활용 팁도 중요해요. 봄에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방진 공간으로 쓰고 여름에는 실내 건조장으로 활용해요. 가을에는 겨울 준비 창고로 쓰고 겨울에는 김장이나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계절용품들은 사용하지 않을 때 압축해서 보관하세요. 선풍기는 겨울에 분해해서 보관하고 전기 매트는 여름에 압축팩에 넣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계절에 맞춰 집을 바꿔가면 1년 내내 쾌적하게 지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건강에 도움이 되죠. 각 계절별 특성에 맞게 대비하니까 감기나 알레르기 같은 계절병도 줄일 수 있어요.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정리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마트에 갔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똑같은 게 이미 있던 경험 있으시죠? 세제, 화장지, 샴푸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겨요. 일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아주 체계적으로 해결해요. 재고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핵심은 간단해요. 예비품은 한 곳에 모아놓고 재고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방용품부터 볼게요. 조미료, 식용유, 각종 소스류는 한 개 서랍이나 선반에 몰아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작은 재고 카드를 만들어서 붙여놓는 거예요. 간장 마이너스 사용 중 1개, 예비 2개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한눈에 보이죠. 마트 가기 전에 이 카드만 확인하면 뭘 사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냉장고에도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요. 냉장고 문에 작은 마그넷 보드를 붙여놓고 떨어져가는 것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계란 5개 남음, 우유 이틀치 남음 이렇게 써놓으면 언제 사야 할지 미리 알 수 있죠. 세제류도 마찬가지예요. 세탁세제, 주방세제, 화장실 세제를 한 곳에 모아놓고 재고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큰 용량으로 사는 게 경제적이긴 하지만 보관 공간을 고려해야 해요. 무리해서 큰 걸 사지 말고 적당한 크기로 사는 게 나을 때도 있거든요. 의약품과 건강용품도 따로 관리해야 해요. 상비약, 파스, 체온계, 혈압약 같은 것들은 한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유통기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처방전 의약품은 떨어지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니까 달력에 표시해 놓는 게 좋아요. 재고 확인은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을 재고 점검의 날로 정해놓고 이때 모든 예비품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이번 달에 떨어질 것 같네. 저건 다음 달에 사야겠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급하게 마트에 가서 비싼 걸 사는 일도 없고 할인할 때 미리 사둘 수도 있어요. 재고 관리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세요. 공간도 차지하고 오래 보관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3개월치 정도만 비축해 두는 게 적당해요. 유통기한이 있는 건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조미료나 의약품은 기한이 지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바뀔 때는 재고 기준도 바꿔야 해요. 자녀가 독립하거나 손주가 자주 오는 경우에는 필요한 양이 달라지거든요.
쇼핑 리스트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마트 레이아웃에 맞춰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채소류 마이너스 양파, 당근, 유제품 마이너스 우유, 요구르트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으면 쇼핑 시간도 줄고 빠뜨리는 것도 없어요. 스마트폰 메모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집에서 떨어지는 걸 발견할 때마다 바로바로 메모해 놓는 거예요. 할인 정보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마트 전단지나 앱을 보고 평소에 쓰는 물건들이 언제 할인하는지 파악해 놓으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생활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중복 구매를 안 하니까 돈 절약은 기본이고 계획적으로 쇼핑하니까 충동 구매도 줄어들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져요. 아, 그거 사야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간단한 정리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루가 끝나고 불을 끄기 전에 딱 3가지만 하면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져요. 표면 닦기, 바닥 쓸기, 문 단속. 이 3가지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한 것들이에요. 표면 닦기부터 볼게요. 식탁, 조리대, 거실 테이블. 이 3곳의 표면만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물티슈나 행주로 쓱쓱 닦으면 30초면 끝나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네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닦아보세요. 마음도 정리가 되고 공간도 깔끔해져요. 특히 주방 조리대는 꼭 닦아주세요. 하룻밤 사이에 끈적해지거나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깨끗이 닦아놓으면 다음날 아침 요리할 때 기분이 좋아져요. 거실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리모컨, 잔, 과일 껍질 이런 것들을 치우고 한번 닦아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깔끔한 거실을 보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돼요. 바닥 쓸기는 더 간단해요. 빗자루로 한번 쓱 쓸어주기만 하면 돼요. 온 집을 다 할 필요 없어요. 거실과 주방 바닥만 쓸어도 충분해요. 머리카락, 먼지, 부스러기 이런 것들만 제거하면 돼요. 걸레질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도 이 집에서 편안히 지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쓸어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잠도 잘 와요. 특히 주방 바닥은 꼭 쓸어주세요. 요리하다가 떨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밤사이에 벌레가 올 수도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놓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문 단속이에요. 현관문 잠금 확인하고 창문 잠금도 확인하고 가스밸브도 한번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집은 안전하다 하는 마음으로 점검해 보세요. 깊이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전기 제품 플러그도 확인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뽑아 놓으면 전기료도 절약되고 화재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이 3가지 일을 하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은 뭐가 좋았지? 내일은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고생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해보세요. 후 하고 깊게 숨 쉬면 몸의 긴장이 풀려요. 표면을 닦으면서 오늘의 피로도 함께 닦아내고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바닥을 쓸면서 오늘의 걱정도 함께 쓸어내고 문을 잠그면서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면 몸도 마음도 잠잘 준비가 돼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이런 마무리 의식이 중요해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 주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몸이 기억해요. 아,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몸을 움직이면서 하루를 정리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이 삼총사를 실천하면 아침이 완전히 달라져요. 일어나자마자 깔끔한 집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했나? 하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요. 아침에 정리할 것들이 없으니까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바쁜 아침에 이것저것 치우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거든요. 가족들도 기분 좋아해요. 엄마가 정리 잘해놨네. 집이 항상 깔끔하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피곤한데 굳이?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침마다 깔끔한 집을 보는 기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요. 이제 물건에 담긴 추억과 감정을 어떻게 정리할지 알아볼게요. 집안에는 두 종류의 물건이 있어요. 마음으로 간직하고 싶은 것과 실용적으로 자주 쓰는 것. 이 둘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정서수납이에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림, 돌아가신 부모님 유품, 결혼할 때 받은 선물들.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쌓아두기도 부담스럽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감정적 물건들을 얇게 보관해요. 사진으로 찍어서 디지털로 저장하거나 스캔해서 앨범으로 만드는 거죠. 실물은 정말 소중한 것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 작품 같은 경우 전부 다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버리기도 아까우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연도별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해요. 작품 옆에 날짜 적힌 메모를 놓고 함께 찍으면 나중에 보기도 좋거든요. 돌아가신 분 유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옷을 다 간직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옷 한두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옷감 일부를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냄새와 촉감으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거든요. 편지나 카드 같은 것들은 스캔해서 PDF로 만들어 놓으세요.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언제든 볼 수 있고 원본보다 오래 보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기록은 남기되 공간은 차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주 쓰는 실용적인 물건들은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해요. 팔꿈치에서 눈높이 사이가 가장 편한 수납 공간이에요. 이 구간을 골든 존이라고 부르거든요. 매일 쓰는 컵, 그릇, 조미료, 약, 안경 이런 것들은 이 높이에 두세요. 허리 굽히거나 까치발 들 필요 없이 편하게 꺼낼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니까 이런 배치가 더욱 중요해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은 가끔 쓰는 것들을 보관하세요. 명절 때나 쓰는 큰 그릇, 계절용품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감정과 실용을 분리할 때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 물건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나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기분은 좋지만 전혀 안 쓰는 거라면 사진으로 남기고 실물은 정리하는 게 좋아요. 기분도 좋고 가끔 쓰기도 한다면 보관하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세요. 별로 좋은 감정이 없고 안 쓰기도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가족들과도 함께 대화해 보세요. 이거 엄마한테는 소중한 추억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 물건에 추억이 있다면 함께 보관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별로 의미 없어 한다면 사진으로 남기고 정리하셔도 돼요. 정서적 물건을 정리할 때는 서두르지 마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상자씩 천천히 해보세요.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날씨 좋은 날, 기분 좋은 날에 하세요.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날에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정리한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것도 좋아요. 이 그릇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신 거야. 명절 때마다 전을 부쳐 먹었지.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읽어볼 수 있어요. 디지털로 정리한 사진들도 가끔씩 보세요.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만 해두고 안 보면 의미가 없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추억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도 따뜻해지고 정리한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감정과 실용을 분리해서 정리하면 집도 깔끔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소중한 기억은 간직하되 공간은 현재를 위해 활용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리법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11가지 정리법을 함께 알아봤어요. 정리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추억을 정리하는 방법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요. 바로 내가 나를 덜 피곤하게 만드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해요.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또 피곤하다면 어디서 쉬어야 할까요? 집이야말로 우리를 도와주는 공간이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이것저것 정리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거든요. 우와, 깔끔하네.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어야 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쇠 찾고 가방 어디 둘지 고민하고 이것저것 치우고 이런 일들로 추가 피로를 느끼면 안 되죠.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해요. 이게 바로 자기돌봄 인프라예요. 내가 나를 돌보기 위한 시설과 시스템을 집 안에 구축하는 거죠. 90초 리셋 시스템은 내가 피곤할 때를 위한 배려예요. 긴 시간 들여 정리할 힘이 없어도 최소한의 깔끔함은 유지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닫힘 수납 시스템은 내 시야를 편안하게 해주는 배려예요. 복잡한 걸 보고 있으면 뇌가 피곤해지니까 말이에요. 자동화 트리거들은 내 기억력을 도와주는 배려고요. 깜빡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계절별 레이아웃은 몸의 변화와 환경 변화에 맞춰 나를 보호해주는 배려예요. 이런 작은 장치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일의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이걸 해놓으면 내일 아침에 내가 편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정리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뿌듯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거든요. 마치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기돌봄이 더욱 중요해져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집이 나를 도와준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물건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청소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그만큼 나를 위한 시간이 더 생기는 거죠. 좋아하는 책도 읽고 TV도 보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요. 정리가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집에 돌아왔을 때 편안함, 밤에 잠들 때 만족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반응도 달라져요. 엄마, 우리 집 정말 살기 좋아졌다. 할머니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본인이 뿌듯해져요. 내가 우리 집을 이렇게 편안한 곳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하세요. 오늘 밤 불 끄기 전에 삼총사만 해보세요. 표면 닦기, 바닥 쓸기, 문단속. 내일 아침 깔끔한 집을 보면서 느끼는 기분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는 90초 리셋을 하나씩 추가하고 동선도 개선하고 수납도 바꿔가시면 돼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집이 나를 도와주는 공간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나를 덜 피곤하게 만드는 집 만들기를요.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편안하고